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5일 금요일 주말장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가 벌써 이제 주말이 되었는데요. 금주 4월 달 초는 연일 이제 상승하는 상승 랠리에 좀 기분 좋았던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3월 달 조금 이제 걱정을 하셨을 텐데요. 그 하락폭들을 다 만회하는 모습들이 금주 초에 나오면서 굉장히 오늘도 이제 상승 분위기로 마감이 되어서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0.14% 상승한 2209.61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또한 상승을 했는데 좀 상승폭이 좀 미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일 대비 0.02% 상승한 751.71로 마감이 되었네요. 장 막판까지도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도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과연 이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여전히 4월의 남자이신 송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조금 미세먼지가 있는 날인데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네네네. 미세먼지가 머무를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제 그 강원도 산불이. 어우,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빨리 좀, 잘 해결이 되길 좀 바랍니다. 한 40%, 60% 정도씩은 이제 진화가 됐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데. 네네네. 네,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바람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서 이럴 때만큼은 또 봄바람이 또 살짝 미운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조금씩 얄밉기도 하네요. 지금 네네. 잔불을 좀 잡아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바람이 많이 네. 불면 이게 헬기도 못 뜨고 또 불이 그렇죠. 막 날아다니다 보니까 네네. 산에서 산으로 날아다니다 보니까 소방 시설 쪽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원도 네. 쪽에 계시는 분들 피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류호 부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조금 이렇게 친서도 전달하고 전체 지금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아마 이제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는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는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였거든요. 이번에 가장 이제 다른 건 다 해결이 됐고, 네네. 어차피 딱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협의 후에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 문제,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침해 부분, 이 부분이었는데, 네네. 협의 후에 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미국이 양보를 했죠. 네, 맞습니다. 모든 품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일부다. 극히 일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럼 하나만 매길 수 있거든요. 네. 100만 개 품목 중에 하나만 해도 네. 미국은 어차피 말은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꼼수를 써서 좀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의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 대단한 네. 인정인데, 그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꼬리를 확 내려버리는 모습이라. 네,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에 류호 부총리가 워싱턴 날아갔을 때는 이미 합의된 내용들을 다 가져왔을 겁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게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 이제 한다 안 한다 딱 결정하면 되는 건데 네.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이나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광범위하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시간이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협의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우려감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중국이 이미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고요. 네. 그럼 여기서 도장 꽝 찍고 이거 네 책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것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협의는 다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류호 부총리하고 트럼프가 만난 자리에서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을 언제 만날 것인지 이야기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일정을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네네. 오늘 새벽에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4주 안에 네, 만나겠다. 4주 안에 네, 결과가 네.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4월달 이번 달 아니잖아요. 네네. 이번 달 안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5월 1일부터 이제 관세에 대한 협의 기간이 또 끝나는 부분이어서 네. 아마 이런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4월 달에 안 끝나고 5월 달에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제는 충격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무역 분쟁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역 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호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제 준비를 좀 하는 그런 단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블룸버그에서 네. 외국인 자금 흐름을 잠시 갖고 왔는데요. 근래 네네. 주간, 월간 단위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 네.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지금 유입돼서 들어오고 있고, 네네. 지금 한 1조 원 넘는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의외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금 이렇게 유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시장의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가장 큰, 머리 아팠던, 골치 아팠던, 세계적으로 네네네. 골치 아팠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끝 매듭을, 이제, 잘 마무리, 이제 도장만 잘 찍으면 되고 하는 부분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장 상황 4월달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 봄바람을 타고, 네네. 폼풍을 타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죠. 맞습니다. 뭐 네네. 일단 아까 외국인 매수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1월 달부터 지금 4월 4일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건 빼고요. 네네.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거 빼고 어제 기준 봤을 때 무려 6조 1천억 원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작년에 팔아먹은 게 6조 4천억이에요. 네. 근데 6조 1천억 원을 지금 매수가 다 들어온 상태라는 것은 뭐 지난 연도에 팔아먹은 걸 다 샀다는 이야기 되는 건데 이 자금의 성격을 좀 나눠보니까 장기 투자 자금들은 한 2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 미국계 자금들.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 자금들이 전부 다 이제 단기성 투기 자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조세 아. 회피처에서 좀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좀 있었대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꼭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이 자금들이 일단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단기적인 이벤트를 좀 노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무역 분쟁 해결, 그다음에 네네. 무역 분쟁 해결되면서 북미 관계 개선, 음. 뭐 이런 부분들 나오게 되면 당연히 어디가 수혜받을 것이냐 한국이다. 그러면 네네. 단기적 상승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주가를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건데 네네. 이거는 주가가 바닥에서 탈피를 하기 위한 어느 정도 움직임에서는 수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여기서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랑 또 강력한 자금을 뒷받침하는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좀 네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네, 얘기를 좀 맞습니다. 해볼 건데요. 이제 실적 시즌이 나오잖아요. 4월 달에 이제 네네네. 1분기가 끝나고 있고 가장 또 인기를 이게 좀 이렇게 관심사를 많이 모았던 게 네. 아무리 시총 1위였던 삼성전자였는데 맞아요. 삼성전자가 저번에 말씀해서 그런지 네. 너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많이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삼성 쪽에서. 네,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실적이 좀 많이 감소되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잘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보게 되면 네네. 일단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보면은 개장 전에 이제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매출이 이제 52조 원, 영업이익이 그렇습니다. 6조 2천억. 네네.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다 예상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네네. 이 정도는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요 내용들만 보게 된다라면은 뭐 시장에서 쇼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나왔던 것은 어닝 쇼크 정도의 실적인데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뭐 시장이 예상치보다 더 낮출 것이다라고 이제 네네네네. 삼성전자가 이미 다 예고했기 때문에 네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네.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이미 반영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외국인들 매수. 네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에 벌써 6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시총 1위고 외국인 비중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에 외국인 매수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이 또 확인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쁜데 또 그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외국인 매수가 막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쇼크는 다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유지는 일단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해드렸던 그 전략대로 네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뭐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들을 검토해 보신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신 것도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지금 이게 삼성전자는 약간 그게 있어요. 그 나쁜 악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아마존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죠. 그거 지금 리콜이 걸렸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또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네네. 반대 이건- 극부로 네네. 저희 카이닉스가 좀 이렇게 네. 득을 보던데요. 실제로 그게 나와버렸잖아요. 네네네. 그 하이닉스의 그 서버 디램을 확장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네네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또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자존심 큰형인데 상하겠죠. 네. 네. 하이닉스한테 주느냐 네, 네, 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변수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외국인 매수 1위, 시총 1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네네.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삼성전자가 올라간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고 있는 리스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네. 삼성도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생각외로 주가에 대한 큰 변동폭, 하락폭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네. 이제 최저점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그렇죠. 하반기부터 네네네. 좀 개선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이 최저점이다. 더 나빠질 게 없다.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에게 바닥이라는 인식을 좀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다. 그래서 네. 가장 또 먼저 말이 많았었고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주가가 또 양호하게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된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네. 그 증시 쪽에서 가장 또 탄력을 받는 부분이 또 증권 관련주, 금융 관련주가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근래 네. 또 강하게 또 상승하는 증권주들을 보니까 이 작년 말에 굉장히 좀 네. 하락폭을 많이 키우면서 시장이 많이 축소되는 모습. 그래서 경영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네, 증권주들이 그 흐름이 좋고 있네. 그 흐름이 좋아지고 있네요. 네. 이게 증권주들이 작년에 꼼수를 잘 썼죠. 왜냐면은 네. 작년에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니까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비빌 게 없었거든요. 네네네. 비빌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해외 시장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미국에 엄청 많이 나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는 그 증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해외 주식으로 단기 트레이딩 그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해외 투자로 해외 주식으로 단타해라 이런 네. 얘기인데 이게 수수료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아우. 예전에 보니까 많이 깎아줄게요. 이벤트 합니다 하는 게 0.1%예요. 네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아이고야. 우리는 뭐 수수료 무료나 0.0001% 이렇게 하는데 0.1%면 대단한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0.4%. 이거는 제가 그 예전에 대신증권에 근무할 때 네네. 직접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전화 주문을 걸게 되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오, 비싸죠. 정화통화는. 네네. 아직도 비싸지 그때-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안 하겠죠. 네. 지금은 그런 거 없겠지만 네네. 제가 할 때는 이제 전화로 해서 콜로 이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주문을. 네. 그때 받는 수수료가 0.4%였어요. 와우. 네, 근데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 해외 주식의 수수료가 0.4%면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와우, 네. 근데 이걸 단타를 친다. 어머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작년에 그 파으로 넘어간 주식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 자금들이. 아우, 뭐 우리나라에서 네. 또 때로 이렇게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책도 나오고 근데 팍 무조건 네, 그렇죠. 사야 된다고 이게 해서. 재밌는 게 살 때도 돈을 내야 되고 팔 때도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안 좋겠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활로를 찾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 말고도 다른 쪽에서의 어떤 그런 수익원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국내는 네네네.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수수료 무료를 열을 올리는 것도 네. 계좌를 많이 끌어모아서 네네네. 해외 계좌를 특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네. 그 모 일단 증권에서 영원히 영원 뭐 이런 광고를 계속 하고 있던데. 네. 그게 다 꼼수였다. 요즘에는 네.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은 안 할 수가 없긴 해요. 네네네. 하기는 해야 되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단기로 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최대한 이런 비용을 감소하는 그런 뭐 존 보그레 법칙처럼 이제 비용을 감소하는 것이 수익률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아마도 이제 증시 활성화에 따른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개척이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작년 시장에 비해서는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증권 쪽에서도 뭐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네네.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많이 줄이되 네. 지금 뭐 신용 규모라든지 융자 거래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지금 좀 버블이 좀 많이 있는 관계다 보니까 좀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수익 창출을 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실제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잘 안 줄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런 것도 수익 창출원에 돼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죠. 지난달, 1S 주가 연동 지수 상품이죠. 그 상품이 네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제 해외 증시에 그러니까요. 반등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상품을 네네. 만들어가지고 국내 지수는 재미없다. 해외 지수로 가야 된다 해서 S&P 500 관련 지수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상품을 팔았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증시에로 보자면은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또 네. 증권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ELS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게 중위험, 중수위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기를 끌잖아요. 네네네. 낙인, 낙아웃 그 안에서만 일단 들어가면은 확정된 수익을 받으니까 그렇죠. 좋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생각지도 못한 데서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키코 사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네.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벗어나버리는 성질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거를 그렇게 장담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저는 불안한 게 ELS 상품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꼭 그런 애매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갑자기 위로 솟아버려가지고 네네. 뭐 그렇게 돼버린다거나 하여튼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꼭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네. 뭔가 이렇게 대중들이 조금 게 뭔가로 좀 안전한 그러니까요. 자금을 운영하기를 원해서 상품 네. 연계 상품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안전한 그게 건 없죠. 예,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수익률 좋진 그렇죠. 않고 네. 오히려 손해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잘 자금을 운영하시더라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대중들이 또 많이 모이면은 실제로 먹을 게 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네.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주말장인데요. 네. 뭐 계속해서 좋은 소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즐겁게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이제 네. 돌입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주가 저평가 되는 좋은 종목들. 소식이 또 있네요. 네네. 좋은 소식이 현대바이오가 두 번째 상한가를 또 네, 저점 대비해서는 세 번째 상한가가 이거 이제 네. 소개하신 종목이잖아요. 이게 네네. 뭐 저희가 이제 적립식으로 네네네. 우리 그 88TV 무료 방송에서요. 네네네네. 적립식으로 하자 해갖고 전문가하고 같이 물리는 종목 해가지고 모두 사고 네. 무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사고 했는데 네네. 그게 벌써 150%가 나와버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네. 정말. 그래서 뭐 오늘 저녁은 이제 소고기를 사 먹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대박인데요, 아무튼, 정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료 방송만 잘 들어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빠님이 또 추천해주신 종목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빠님 종목을 또 우리가 곁다리로, 음. 아빠님은 종목을 곁다리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곁다리의 곁다리.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 같은 장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모든 분들이 좀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팟빵에서도 라이브가 계속 진행이 되죠. 네네네, 팟빵에서 맞습니다. 라이브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튜브라든지 네. 네네. 그다음에 88TV 그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직접 무료 방송을 시청하셔도 네. 아마 좋은 기회들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네, 녹화도 되어 있으니까요. 못 들으시면 그럼요. 녹화도 네. 들으시면서 예,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서 투자도 네, 네. 즐겁게 하시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무료 종목으로 돈 벌고 돈 네. 벌어서 소고기 사 먹고 네. 뭐 그런 거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 네. 좋은 구절로 마무리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만약 또 이렇게 그 상승 분위기일 때, 좋을 때는, 이게 또 흥에 취해 계실 때도 있는데, 주식 네.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간의 기다림. 네. 그리고 네. 이제 조금 떨어지는 조정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원칙과 비중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뭐 들려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들려드리기도 하죠. 네네. 제가 이제 뭐 감사히 듣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책이죠. 이게 1, 2, 3편이 있는데 2편에 나오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여기 나오는 네.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에서 벌어들인 돈은 고통의 돈이다. 먼저 고통이 오고 나서 돈이 들어온다. 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야, 이거 하겠습니다. 짧은데 굉장히 깊은 그런 여운이 남기네요. 그렇죠. 고통 네. 없이는 네,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 핵심이지 않을까 쉽게 싶습니다. 쉽게 돈 벌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전문 용어로 네. 도둑놈 심보를 가지신 분들은 네, 꼭 반성하셔야 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짚어보시는 그런 문구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시장에서 네. 너무 쉽게만 어떤 수익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나. 어떤 고통 뒤에 네. 항상 큰 결실이 온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 네. 잘 쉬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